그다음에 264페이지 보시면 면세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나오면은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불완전 면세제도. 예. 그다음에 부분 면세제도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다. 그다음에 고소득층 그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된 거고 역진성 완화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역진성 완화. 그다음에 뭐 발행한다고요? 면세는 계산서.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재 보시면 면세란 특정 재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뭐 하는 거예요? 면제하는 거.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준다. 그래서 면세라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 파란색으로 부분 면세, 불완전 면세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면세제도의 취지. 그래서 역진성 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진성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 하는 거? 역진성은 똑같이 내는 게 역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는 공정한 거야. 왜냐면 나도 1,000원, 저 사람도 얼마요? 1,000원. 똑같이 내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네. 근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많이 버는 사람이 어떻게 내자? 많이 내자.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자. 이게 원래 기본적인 세법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공정이라는 걸 엉뚱한 데다가 잘 갖다 붙여요. 근데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땐 기자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교묘하게 말장난 잘해요. 근데 그거는 그쪽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말장난인데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말이 맞아.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예, 특히 인터넷 관련되거나 뭐 뉴스라던가 그런 쪽 보면은 뭐 유튜브 포함해서 블로그도 그렇고 다 말장난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은 뭐냐면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정권은 잘못된 거야. 거의 이런 식으로 끝나더라고요. 거의 내용들 보면.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내는 게 절대 세금에서는 공정한 게 아닙니다. 세법에서 공정한 거는 많이 번 사람이 어떻게 내는 거예요? 많이 내는 거.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거. 이게 공정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 마인드가 어떻게 됐냐면 저 사람 적게 내니까 나는 많아도 적게 내야 돼.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혼자 섬에 가서 혼자 살면 돼요. 그런 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 못 살아요. 왜냐면 모든 나라가 다 많이 버는 사람은 어떻게 내요? 많이 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역진성.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그래서 이중과세라는 건 몇 번 내시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공익목적. 그래서 공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된다면 이 공익목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받을 분도 계실 건데 실업급여 같은 거.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들 있죠. 거기는 다 비과세예요. 세금을 뭐해요? 안 걷어요. 왜냐면 이런 공익목적 부분에 세금을 걷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효과가 반감이 돼요. 그래서 실업급여라던가 뭐 육아휴직급여라던가 아니면 수당이라던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세금 안 내요. 근데 저거는 내요. 연금은. 연금 관련해서는 세금 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복지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소득으로 잡혀서 그 부분은 세금을 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공익 목적이나 복지 이런 쪽은 세금을 안 낸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종류 거기 보시면 첫 번째로 기초생활 뭐요? 필수품. 거기에 미가공 식료품 좀 잘 봐두세요. 미가공 뭐요?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든 수입이든 다 면세입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물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조정하려고 이제 수입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물건들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관세로 들어오자. 예, 왜냐면 관세가 붙어버리면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관세를 안 때리면은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원래 예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배추 파동 났어. 배추가 부족해. 그럼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럼 양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어쨌든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써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지금 말고 과거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자율이 쌌으니까. 이자율이 막 2%, 막 1% 후반대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5%대 넘는 것들도 이제 생기고 있죠. 이러다가 10%까지 갈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가장 큰 문제는 이놈의 부동산이에요. 왜냐면 이자 많이 받았잖아요. 그 뭐냐, 대출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기존에 100만 원 냈던 사람이 만약에 120만 원, 130만 원을 내. 그러면 안 그래도 100만 원이 이자로 빠지니까 소비력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이자가 더 올랐으니까 예, 더 소비력이 뭐예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 오르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집 있는 사람이야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좋은 영향보다는 악영향이 더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자 나갈 돈이 원래 소비할 돈이잖아요. 저도 이자로 한 30만 원 돈 나가긴 하는데 원래 그게 이자로 안 나갔으면은 뭐 할 돈이에요? 먹고 살 돈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죠. 그래서 미가공식료품은 국내하고 수입 다 면세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 임산 농축수 임산물.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꽃.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 이거 애완용 돼지. 요거 시험 문제 실제 나왔어요. 예제로. 근데 이 애완용 돼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산이어야 돼요. 수입산 애완용 돼지는 안 돼요. 왜냐면 수입하면 안 먹는 거는 수입하면 무조건 과세예요. 근데 먹는 거는 수입도 면세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수돗물. 수돗물은 면세인데 전기는 과세입니다. 물은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면세인데 전기 꼭 필요하긴 하죠. 근데 완전 정전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려면 또 가공해야 되다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과세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탄하고 무연탄. 우리 일반적으로 연탄이나 무연탄은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네, 그래서 얘는 면세예요. 아마 국회의원들한테 가갖고 연탄 떼시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딱 한마디 할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연탄 떼라 그러냐고. 맞죠? 네. 저도 먹어봤어요. 연탄 가스. 네. 연탄 제일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연탄에서 안 좋은 거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연탄 때문에 과거에, 요즘엔 거의 없긴 하지만 연탄을 많이 안 떼니까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탄가스 중독돼서. 참고로 좀 군대에서도 연탄 뗐어요. 겨울에 연탄 꺼 먹어갖고 돼지게 맞고 많이 맞았죠. 한 16개월 맞았더라고요. 이게 중독돼요. 맞는 것도 저도 이제 군대에서 깨달았는데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맞았거든요. 일주일 내내 맞은 적도 있고. 근데 한 일주일 안 맞잖아요. 그러면 좀이 쑤셔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사람이 이게 습관이 무섭다라는 게 한 일주일 열흘 안 맞으면 나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안 때려주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맞긴 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맞을 적도 있고 남이 잘못했는데 내가 맞을 때도 있고 키 크다고 맞은 적도 있고 말랐다고 맞은 적도 있고 남들보다 일찍 들어왔다고 맞은 적도 있고 제가 빠른 생일이거든요. 지금이야 뭐 그거에 거의 안 쓰긴 하지만 뭐 남들보다 연도가 1년 일찍 들어왔다고 맞은 적도 있어요. 웃었다고 맞은 적도 있고 밥 조금 먹는다고 맞은 적도 있고 그냥 핑계 만드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데 뭔가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인상을 살짝 찡그려서 인상 쓰네 그러면서 때리고
이름도 기억해요. 강원일이 서울에 살아요. 네. 근데 키가 코딱지만 해갖고 안 보여서 그러는지 한 번도 못 봤는데 서울 갈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다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역외군속 용역의 별표 3개. 요거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는 실기 파트에 나와요. 이론에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역외군속 용역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거 회계 때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전세버스 있죠. 전세버스 말고 고속버스. 고속버스가 시외버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고속버스 터미널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은 여러 가지 버스가 있는데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래서 요즘에 버스 타러 가면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일반 45인승. 그 다음에 우등버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버스라고 있어요. 황제버스 누워서 가는 거.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리고 그 우등하고 그 황제버스, 프리미엄 버스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전세버스라고 있어요. 관광버스를 일명 전세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 옆에 보면은 전세버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요. 전세버스만. 그래서 역외군속 용역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버스도 있죠, 전철도 있죠, 택시도 있죠, 비행기도 있죠, 배도 있죠.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로 발행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다 영수증 처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머지는 일반 존표에 넣어야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무슨 버스만 가능하다? 전세버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역외군속 나오면 요 두 가지가 중요해요. 고속버스 중에서는 일반 버스만, 그 다음에 전세버스만 모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6번. 거기 보시면 주택과 이해 부수되는 토지의 무슨 용역이요? 임대 용역. 그 다음에 26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 면세. 그 다음에 요즘 그 대단지 아파트들 있잖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예. 단지가 크면 단지 안에 어린이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거기에 이제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그 임대료 있잖아요. 예. 그 임대료에 대해서도 뭐를 해주겠다? 면세로 해주겠다. 예. 근데 앞으로 어린이들 관련돼서는 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어린이집 선생님에다가 현재 쉬고 있거든요. 꼬맹이 그 케어하느라.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집 관련된 그 뭐냐 관리 감독하는 걸 최근에 시작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100명 정원인데 10명. 그런 데들이 비일비재하대요. 생각외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관리 감독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한 군데 어린이집에 전화했더니 자기 조만간 때려칠 거라고. 애들이 없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인데도 인원도 몇 명 없는 데들도 많대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네. 왜냐면 그만큼 이제 자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엔 몰려 있어요. 대부분 어린이집이든 초등학교든 반이나 이런 게 많은 데들은 신도시들. 네. 왜냐면 젊은 분들이 신도시 쪽으로 대부분 몰리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지나 이런 데들은 없어요, 진짜 애들이.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심해질 거라 아마 국가에서도 자녀들 관련돼서는 혜택을 늘리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늘려갖고는 안 돼요. 그냥 허경영 씨가 얘기한 대로 해야 돼요. 자녀 낳으면 1억씩 주고. 근데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7살 때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분할해서 나눠서.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주면은 늘어나긴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것까지 하는 대통령 나오면 아마 자녀 수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뭐냐면 대학 등록금 면제.
그 두 가지만 하면 자녀 안 낳으려다가도 낳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라도 늘어날 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뒤에 한 얘기는 라디오 듣다 들었어요. 어떤 어머님이 요즘 애를 왜 안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인터뷰하는데 어떤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학 등록금 너무 비싸다. 예. 그렇죠. 안 가면은 안 가는 대로 그분은 그건 끝이고 이제 가는 사람들. 왜냐면 거의 다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예. 없어지긴 해야 돼요. 한 50% 정도는 학교 없어져야 돼요.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한국 사람이 생산직을 갔는데 반장님이 외국인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가서 못 버티니까 막 3년 4년 된 외국인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분들이 반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반장은 외국인인데 예, 밑에 직원은 뭐예요? 한국인이야. 이런 역전 현상들도 실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아예 한국인이 없어. 사장님만 한국인이고 다 외국인이야. 이런 회사들도 실제 종종 있고. 생산 파트에서.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월급이 적은 것도 있어요. 저도 뭐 생산직에서 일을 직접 한 건 아니었지만 생산회사 다니면서 보면 월급에 비해서 솔직히 아직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은 특히 일을 좀 심하게 부려먹는 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때려친 적도 있어요. 왜 그만뒀냐면 회사에서 이제 회사 다니다가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월급 명세서가 나한테 넘어왔어요. 이제 월급 계산 네가 해라. 왜냐면 하나씩 일을 넘겨주잖아요, 위에서는. 그래갖고 내가 월급을 받는데 내가 3년 후에 저 자리를 가는데 저 월급으로 살 수 있을까? 3년이 넘었는데도 200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당시엔 그렇긴 했지만.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3년 후에 내가 저 자리 가면 뭐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라고 해도 한 5만 원이나 10만 원 정도 더 받을 텐데 한 달에 그럼 그거 갖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과감한 것도 있어요.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물고 늘어지는 건 있는데 이거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빨리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때려쳤죠. 왜냐면 내가 월급을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몇 년 후에 가면은 요 자리야. 이거 알잖아요.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어쨌든 목표들은 다들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몇 년 후에 저 자리에 갈 건데 저 월급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만둔 적도 있었죠. 근데 어려워요, 참. 왜냐면 우리 살아가는데 돈이 반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돈이 100은 아니지만 50% 이상이잖아요. 살려면. 그래서 저희 친척 형도 지금은 딴 거 하는데 과거에 저거 했었어요. 그 등산하시는 분들.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안내하는 거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형하고 밥 먹었나 술 먹었나 그러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좋아하는 일을 하되 돈은 돼야 된다고. 그 형은 돈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 3년 하다 그만두더라고요. 왜냐면 열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열정 이후에 돈이 쫓아오면 오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열정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한 달에 50씩 벌어. 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한 달에 100 벌어. 못 살아요. 못해도 250, 300은 벌어야 저축은 못하더라도 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최소 내가 버는 금액이 내가 살 수는 있는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어요. 근데 재밌어. 근데 재밌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안 벌어도 돼. 아니면 나 조금 벌어도 사는데 지장 없어. 내 통장에 돈 많아. 이런 사람들 아니면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의료보건 용역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용 목적 성형수술. 요거는 과세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회사 있죠? 그 성형수술 병원 있죠? 근데 저거는 면세예요. 의료 목적 성형수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성형수술하는 경우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면세인데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형수술 그러면 99.9% 뭐예요? 미용 목적이죠. 아마 이제 또 조만간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덜 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마스크 쓰고 다니기 좋잖아요. 원래 성형수술 하신 분들이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스크잖아요.
저도 예전에 압구정역 몇 번 놀러 갔었는데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성형외과. 저기 끝에부터 저기 끝까지 다 성형외과야. 나오시는 여자분들 다 똑같아. 마스크에 선글라스. 원래 그게 성형수술하면 기본 세트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기본적으로 쓰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성형수술 잘하기는 하잖아요. 워낙에 많이들 하니까. 근데 저는 성형수술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외모도 스펙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육 용역에서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도학원하고 운전면허. 그래서 교육 용역에서는 무도학원하고 운전면허학원은 과세예요. 근데 이쪽이 앞으로 과세가 늘어날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장담할 필요도 없구나. 이건 실제 발표 났었는데요. 국가에서 세금 거두려고 연구 중인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학원, 또 하나는 병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병원은 못 건드릴 거예요. 왜냐면 사람 목숨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병원 가격이 오르면은 저소득층 분들이 병원 가기 좀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병원 쪽은 손 안 댈 것 같고 이쪽 손 댈 것 같아요. 한마디 하면 되잖아요.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뭐 하겠다? 때려잡겠다. 네. 라고 하면서 과세로 돌릴 거예요. 네. 제 장담하는데. 때려잡아요? 못 때려잡아요? 못 때려잡아요. 네. 때려잡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공산당이 되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공산당으로 해서 모든 학교 선생님과 모든 학생들을 집으로 안 보내는 거예요. 기숙학교. 네, 학교를 아예. 네. 그래야 학원 못 보내잖아요. 네. 집 밖으로 나오는, 그 학교 밖으로 나오는 순간 학원 다닐 거잖아요. 지금 저희 꼬맹이도 미술학원 다니죠. 피아노 학원 다니죠. 그 다음에 저거 뭐냐, 학습지 하죠. 조금 하는 게 3개인데. 저 예전에 강남에서 영업 뛸 때 놀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애를 만났는데 난 가방이 고등학생 가방인 줄 알았어요. 가방이 장난 아닌 거예요, 무게가.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때 상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갖고 잠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잔대요. 초등학교 2학년이. 왜 2시에 자냐 그랬더니 일단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6시인가 7시래요. 그리고 학습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9시인가 10시래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면 거의 새벽 1시 가까이 된대요. 12시, 1시. 근데 걔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조금 하는 거래요. 또 그게. 더 많이 하는 애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는 말로는 들었는데 강남이 확실히 치열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송도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송도 들어가갖고 밥 먹다 보면 아줌마 2명이 모이면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구네는 어디 다닌대. 어느 학원이 좋대. 네,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밥 먹으러 들어가 보면 아줌마 둘이만 앉으면 그런 걸로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는데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니까. 요즘에 공부 잘한다 그래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지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솔직히 자녀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 새끼가 공부 잘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지라.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도서 신문 있죠? 네, 인터넷 신문도 면세예요.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인터넷 신문도 면세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요거 잘 봐주세요. 광고는 과세예요. 뭐는 과세예요? 광고는 과세. 그 다음에 뭐 도서관, 과학관 이런 것들 다 면세고요. 그 다음에 토지 면세고, 뭐 금융보험 면세고, 저술가, 작곡가 이런 것들 다 면세고, 우표에 보시면 수집용 우표 있어요. 수집용 우표도 뭐예요? 과세.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우표는 편지 보낼 때 쓰는 건데 수집용 우표는 솔직히 그냥 모으는 거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수집용 우표는 과세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6번 보시면 밑에 6번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 건설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2023년까지 공급하는 공장, 광산, 건설사업 현장 및
학교 등의 급식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집 관련된 거하고 이제 요즘 급식 많이 하잖아요. 학교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공장에서도 급식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사무직은 해당 사항 없어요. 무슨 직이요? 생산직 쪽. 일반적으로 큰 회사 아닌 이상은 사무직에 식당 있는 데들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지만. 근데 대부분 공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있던가 아니면은 식당을 하나 이렇게 정해놓고 쓰는 경우들 많죠. 근데 사무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생산직에 비하면은.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넘어오시고.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지금까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 요거는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주상복합 같은 거. 아니면 요즘에 이런 집들 많잖아요. 요즘에 짓는 집들 보면은 1층은 상가야. 2층, 3층은 집이야. 이런 곳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거기 건물주인데 임대를 줘. 이럴 경우에는 집을 상가보다 더 많이 지으면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혜택을 주냐면 원래 상가는 과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가도 법에서 뭘로 봐버려요? 주택으로 봐버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상가에 대해서도 면세 적용을 해주겠다. 근데 법을 왜 이렇게 만드냐면요. 원래 가장 좋은 건 모든 집을 국가에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임대 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한 가구당 한 집씩 줄 수 있잖아요. 참고로 집 있는 사람보다 집 없는 분들이 퍼센트지로 보면 더 많아요. 그리고 참고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미 2000년도 중후반에 100% 넘었어요. 주택보급률.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진 사람은 여러 채 갖고 있는 거고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0% 넘었어요. 참고로 주차도 100% 넘었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국가에서 주차시설, 주차할 수 있는 대수 할 때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주차 거기까지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도권에는 적은데 지방에는 남아도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택 면적보다 상가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하냐면 집 지을 때 집하고 상가하고 같이 지을 때에는 상가보다 뭐를 더 많이 지어라? 집을 더 많이 지어라. 50% 넘게 지어라. 그러면 혜택 줄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용산이라던가 요런 쪽에 뭐 이제 뭐냐 미군 부대 막 이런 곳들 있었잖아요. 거기를 다 밀어버리고 집을 짓자. 왜 그러냐면은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많아.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 그럼 집값은 당연히 뭐예요? 떨어지죠. 근데 반대로 집은 적어. 거기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 그럼 집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하나예요. 비싸게 팔아도 팔려요. 근데 지금 지방의 집값 떨어지고 있죠. 왜요? 비싸게 내놨는데 안 팔려요. 그러면 싸게 팔아야죠.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지방은 아마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수도권보다는 빠를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쌌었어 갖고 오르긴 했는데 거기에서 확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지방보다. 왜냐면 지금 지방처럼 1억씩 떨어지면 오른 거보다 떨어지는 게 더 높은 상황이라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인천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마계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저기 화수동에서 태어났는데 송림동 쪽에. 근데 인천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살만하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이제 뭐 큰 사건 사고가 터지면 거기에 꼭 인천이 나와서 그게 문제인 거지. 어저께도 잠깐 뉴스 봤는데 인천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서울은 서울이라고 안 나와. 성동구, 마포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인천은 인천 무슨 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인천이 찍혔나 봐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6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부동산의 공급 및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있거든요. 별표 2개 치세요. 그래서 보시면 어디 갔냐, 우리 매매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임대가 있어요. 여기 밑에다 써야 되겠다.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고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상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파는 건 면세, 그 다음에 토지를 빌리는 건 과세, 건물 사고 파는 거 과세, 그 다음에 임대하는 것도 과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거 사고 파는 거는 그 국민주택 규모 초과를 먼저 쓸게요. 죄송합니다. 요게 보기가 편하니까. 국민주택 규모 넘으면 과세, 빌리는 거는 면세, 그 다음에 매매도 면세.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되어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땅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사고 팔 때는 뭐라고요? 면세. 그 다음에 빌리는 거는 왜 과세인지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빌리지 말고 뭐 하시래요? 땅은 사시래요. 근데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빌리는 게 좀 더 싼데, 맞죠? 이거는 조금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는 그냥 외워요. 근데 요 밑에 거부터는 이해가 돼요. 상가는 싸다, 비싸다? 비싸다. 그러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가 30평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0평대 이상. 그러면은 30평대 넘어가면 가격은 뭐하다? 비싸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과세. 우리가 빌리는 이유는 뭐다?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면세. 작은 집 사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뭐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면세. 그래서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규모를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국민주택이라고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바뀌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죠. 25.7평. 그러니까 25.7이면 어디 갔냐? 아이고, 이거 아닌데. 20. 그러니까 한 85제곱미터 정도. 거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즘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요 정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15제곱미터 전후로 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 바꿀 거예요. 왜냐면 가격 문제도 있고. 이거 좀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수입 3번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 수입 나오면 일단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래처는 세관, 뭐만의 개철이요? 부가세만.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면세 포기. 또 우리가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면세 포기할 수도 있는데 포기를 하려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 영세가 좋아요, 면세가 좋아요? 영세가 더 좋죠. 근데 내가 만약에 면세 사업자인데 수출을 할 일이 생겼어. 그러면 면세보다는 영세가 더 좋잖아요. 그럼 면세를 포기하게 되면은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영세로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면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면세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은 겁니다. 근데 국내 거래는 똑같이 면세예요.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영세율 적용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거를 이제 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익단체 관련된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면세가 면세 포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 포기에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3년이에요. 몇 년이요? 3년. 그래서 3년 동안은 원상복귀가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면세 포기 있잖아요. 네, 기간은 없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신청하면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왜냐면 수출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 며칠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갑자기 이제 수출할 일이 생겼어. 근데 나는 면세 포기하고 뭘로 받을래요? 영세로 적용받을래. 이럴 때 그냥 신청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뭐 20일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립니다. 근데 왜 헷갈리냐면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27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276페이지 위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우리 공급가액의 뜻이 뭐죠? 부가세 뭐요? 별도. 공급 대가는요? 부가세 포함.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 매출세액 계정 과목 뭐예요?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계정 과목 뭐예요? 부가세 대금.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계할 때 부가세 예수금 쓰고 부가세 대금 쓰는 건 아는데 그냥 갑자기 제가 매출세액 계정 과목 뭐예요? 그러면 헷갈립니다. 이게 원래 뭔가를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야 이제 하도 많이 했으니까 요럴 때는 요거야, 이때는 저거야, 이게 빨리빨리 되긴 하는데 초반엔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나는 너무 잘 돼 그러면 연락 주세요. 수업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알바비 드릴게요. 요즘 피곤해갖고 요즘 미치겠어요. 6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원래 7시 기상인데 6시만 되면 혼자 눈이 번쩍 떠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일반적인 기준 거기 파란색으로 무슨 가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그래서 요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공급가액 곱하기 몇 프로? 10%. 공급 대가는요? 110분의 10.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110분의 10이 요게 세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급가액일 때는 몇 프로예요? 그냥 10%. 그래서 거래처에서 물건 살 때 원래 이거 물어봐야 돼요. 뭐를 물어봐야 되냐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예요? 그럼 대부분 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잘못된 거긴 한데 과거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원래 그 뭐냐 가격 얘기할 때 부가세 포함해서 얘기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현금으로 하면 10,000원이고요. 카드로 하면 11,000원이요. 이거 신고하면 걸려요. 왜냐면 원래 현금도 10,000원이고 카드도 얼마여야 돼요? 10,000원이어야 돼요. 아니면 현금으로 사도 11,000원이고 카드로 사도 얼마여야 돼요? 11,000원이어야 돼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현금으로 하면 10,000원이고요. 카드로 하면 11,000원이요. 이거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시는 분들도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까. 왜냐면 현금으로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축소 신고할 거예요. 카드로 받으면 내가 신고하기 싫어도 이미 다 오픈돼 버렸잖아요. 카드로 긁는 순간 국세청으로 뭐 하니까요. 데이터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뭐냐 남대문 동대문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우리한테 딜 걸잖아요. 현찰로 하면 얼마 빼줄게. 원래 그것도 다 불법이라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잡으면 이게 원래 법에는 잘못된 게 맞지만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라디오에 나와갖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시면 안 된다고. 현금이라 깎아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 사람 말이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죽겠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하시면 미래에 세금을 적게 걷는다고. 맞아요, 그 얘기는. 근데 그러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게 아니고 공권력이 들어가야죠. 아마 이러면은 대박 날걸요? 거짓말하는 거 녹음해서 오시면 10만 원씩 드릴게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봉파라치. 봉투 공짜로 주면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약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공짜로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봉투 주세요 그러면 50원 달라 그래요. 50원, 100원. 왜요? 하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왜 신고했었어요? 사람들이 돈 준다 그랬으니까. 또 요즘에 저거 있대요.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그래갖고 작년엔가 국가에서 전부는 아니고 아마 일정 시도인데 현재는 일정 시도에서 그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분들이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뭐 신호 위반이라던가 불법 주차라던가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위험하게 막 몰기도 하고 그런 거 사진 찍어갖고 신고하면 한 건당 얼마씩 줘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인가 맥스 금액은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잡는 거죠. 왜냐면 국가가 다 못 잡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이거 신고하면은 얼마씩 주겠다. 그러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왜냐면 집에 딱지 날라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돈 내는 딱지들. 나래도 그건 싫으니까. 저도 한 번 날라온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날라왔었던 게 하이패스가 안 달려 있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하이패스로 들어갔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것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하이패스 들어갔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날라오거나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갖고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사고 난다면서요. 하이패스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차 계속 오는데. 그리고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들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갔죠. 그랬더니 한 달 후인가? 2주 후인가? 날라왔더라고요. 냈죠 뭐. 어차피 더 내라고 날라오는 건 아니니까. 그거 금액 그대로 날라오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 그래도 그 옆에다 밑줄 치세요. 일반과세자. 그래서 일반과세자들은 대부분 공급가액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공급대가 있죠.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 뭐예요? 포함이에요. 근데 거기 옆에 보시면 간이과세자예요. 그래서 제가 간이과세자 이야기할 때 공급대가 8천만원, 공급대가 4,800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적용되는 곳이 좀 다르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들은 공급가액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얼마.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가 많은 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덜 내요.
왜 덜 내냐면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간이과세자는 요 공급 대가에다가 간이과세율이라 그래서 한 번 더 곱해요. 예. 그리고 우리 이거 알잖아요. 10%에 30%면 몇 프로죠? 예, 10%에 30%면 이거 잘못 이해하신 분들 300%라 그러는데 3%예요. 10%에다 30% 곱하면 3%예요.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부가가치세 자체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죠. 예,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많은 게 국가 입장에선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기준금액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겠죠. 포함하면은 금액이 뭐하니까요? 커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안 해오셔도 돼요. 간이과세율 이런 건 저희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면 우리는 법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저기 볼게요. 277페이지.